여러분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탈리아 명문가에서 철저히 외면당한 딸이 낯선 한국 땅에서 식당 아주머니의 반찬 한 숟갈에 눈물을 흘렸고, 몇 년 뒤 모든 재산을 정리한 어머니가 딸 곁으로 와서 이제 우리 둘이서 살자는 말을 남겼다면요. 그날 아주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다 무너졌습니다. 가족에게 밀려 한국 유학길에 오른 한 여학생. 밥 한 끼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피렌체의 로셀리 가문에서 태어난 저는 어린 시절부터 늘 조용히 있어야 하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알베르토 로셀리는 100년 넘은 와인 사업을 이끌어가며 가문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분이었죠. 오빠 마르코는 아버지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키워졌고, 저는 그저 언젠가 좋은 집안으로 시집갈 딸로만 여겨졌습니다. 에바, 너는 여자니까 사업에 대해 알 필요 없어. 그냥 예쁘게 자라서 좋은 남편 만나면 돼. 아버지의 말씀은 언제나 단호했어요. 오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자애가 와이너리에서 뭘 하겠어? 그냥 집에서 조용히 있어.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죠.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유산은 당연히 오빠에게 모두 넘어갔고, 어머니 마르게리타와 저는 그저 집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오빠는 아버지보다 더 냉정했습니다. 이제 집안 정리를 해야겠어. 에바도 결혼할 나이니까 적당한 남자를 찾아봐야지. 그런 어느 날 어머니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바, 여기서 잠깐 벗어나 보는 건 어때? 어머니 손에는 한국대학교 어학연수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언어도 배우고 새로운 곳에서 생각도 정리하고 와.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지만 눈빛만은 간절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도피가 아니라 탈출구라는 걸 말이죠. 가족 중 누구도 공항까지 배웅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잘 갔다 와라는 말 한마디 없이 사업 미팅에 나갔고, 어머니만이 현관문 앞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에바,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4살이 되도록 저는 제 의견을 말해본 적이 없었고,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죠. 처음으로 저만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늘 시선을 피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안내 직원분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물론 한국어를 전혀 몰라서 당황스러웠지만 그분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해서 룸메이트 민서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어요. 민서는 영어로 안녕하세요. 저는 민서예요 라고 인사하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옆방에 사는 은지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 모두 저를 신기해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수업도 제대로 따라갈 수 없었고,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도 서러웠어요. 이탈리아에서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게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걸 혼자 해야 했거든요.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외로웠습니다. 민서와 은지는 각자 친구들과 어울리고, 저는 방에서 혼자 인스턴트 라면을 끓여 먹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학생 식당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혼자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는데, 배식을 해주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유심히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제 식판에 반찬을 하나 더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셨는데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목소리가 무척 다정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분이 김정옥 아주머니였어요. 그날 밤 기숙사 식당에서 그 반찬을 먹으며 저는 이상하게 울컥했습니다. 단순한 반찬 하나였지만 누군가 저를 신경 써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처음으로 밥을 한 알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어요. 그 이후로 정옥 아주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조금씩 배워가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 아주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지금도 생생해요. 민서와 은지도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음식을 먹으러 다니고 주말에는 서울 곳곳을 구경하러 다녔죠. 그렇게 조금씩 이곳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정옥 아주머니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에바, 오늘은 아침 안 먹고 학교 왔니? 그 순간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았어요. 24년을 살면서 누군가 제 이름을 그렇게 다정하게 부른 적이 없었거든요. 이탈리아에서는 늘 딸리나 에바라고 불렸는데 그마저도 뭔가 필요할 때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옥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주머니는 당황하시며 제 등을 토닥토닥 해주셨죠. 왜 우니 에바? 밥 먹고 기운 내자. 그날 아주머니는 평소보다 더 많은 반찬을 주셨고 저는 그 모든 것을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이 들어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민서와 은지와의 관계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서로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어요. 민서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면서 에바 언니 발음이 정말 좋아요 라고 격려해 주었고 은지는 언니 덕분에 저도 영어 공부가 돼요 라며 웃어주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3명이 함께 치킨을 시켜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민서가 언니는 이탈리아 가족이 그립지 않아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립긴 한데 여기서 처음으로 내 자신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은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 알아요. 가족은 소중하지만 때로는 나만의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여기서는 누구도 저를 결혼시키려 하지 않았고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봐 주었거든요. 수업도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교수님 말씀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학생들과도 조금씩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 문화 수업에서는 제가 이탈리아 문화를 소개하는 발표를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주어서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탈리아에 있는 어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진짜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넘어가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 무엇보다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어학연수를 마치고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기로 결심했을 때 이탈리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오빠 마르코가 전화로 언제까지 그곳에서 놀 생각이야? 이제 돌아와서 결혼 준비를 해야지라고 말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오빠, 저는 여기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이젠 돌아가라는 말에도 안 갈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난 후 느낀 자유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25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낸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다행히 제 결정을 이해해 주셨어요. 에바야, 내가 행복하다면 어머니도 기뻐. 대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라면 저는 결혼 상대를 찾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이탈리아어를 모두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서 중소기업 홍보팀에 지원했어요. 면접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에 갔는데 면접관분들이 제 경험과 언어 능력에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바 씨,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회사에서 어떤 기여를 하실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저는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정옥 아주머니께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아주머니가 우리 에바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됐네라며 눈물을 글썽이신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민서와 은지도 마치 자신들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경제적 자립을 했다는 실감이 났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늘 아버지나 오빠에게 의존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는 정옥 아주머니께 작은 선물을 드렸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회사 생활도 즐거웠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이탈리아 출신이라고 신기해했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훈이를 만났습니다.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지훈이는
제가 이탈리아에서 온 것을 알고도 특별히 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동료로, 그리고 나중에는 친구로 대해 주었습니다. 지훈이와 연애를 시작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로 만나 친구가 되고, 그러다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되었어요. 지훈이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이라는 것도, 복잡한 가정사가 있다는 것도 모두 제 일부분으로 여겨주었죠. 에바, 너는 정말 강한 사람인 것 같아. 지훈이가 어느 날 저녁 데이트 중에 말했어요. 혼자서 이 먼 곳까지 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다니.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한 게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노력한 거죠. 여기서 처음으로 제가 누군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지훈이는 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어요. 이탈리아 가족들의 냉대나 제가 느꼈던 외로움에 대해서도 화를 내주었습니다. 에바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잖아. 그런 지훈이의 따뜻함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교제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지훈이가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에바, 너희 어머니 연락처 알려줄 수 있어? 저는 당황스러웠죠. 왜 갑자기 우리 어머니 연락처를 원해? 지훈이는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그냥 에바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어머니도 아셨으면 좋겠어서. 저는 그때 별 생각 없이 어머니 연락처를 알려드렸습니다. 지훈이가 무슨 생각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악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지훈이는 정말로 제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던 거예요. 몇 주 후 어머니로부터 온 이메일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에바, 내 남자친구분이 연락을 주었구나. 너의 사진들과 영상을 보내주시더라. 내가 그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어머니의 메일은 평소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지훈이에게 물어보니 그는 조금 미안해하면서도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에바가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걸 어머님도 아셔야 한다고 생각했어. 부모님은 자식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잖아. 그 말에 저는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지훈이의 마음이 순수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머니는 그 이후로 제게 더 자주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에바, 엄마도 한국에 가보고 싶구나. 네가 그곳에서 어떻게 사는지 직접 보고 싶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한국에 오신다면 제가 여기서 쌓아온 모든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어머니가 여기 와서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제가 생각하는 만큼 멋진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느끼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한국에 오신다는 연락을 받은 건 석 달 후였습니다. 에바, 다음 주에 인천공항으로 갈게. 내가 일하는 회사 앞에서 만날까? 어머니의 메시지를 보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말로 오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지훈이는 제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괜찮아 에바. 어머니가 오시면 내가 여기서 얼마나 멋지게 살고 있는지 직접 보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민서와 은지도 언니, 어머니 만나 뵙고 싶어요. 언니가 여기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말씀드릴게요 라며 응원해 주었어요. 그 일주일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드려야 할지 계속 고민했어요. 이탈리아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는 서로 어색했는데 지금은 어떨까 싶었거든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회사 건물 밖으로 나가는데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성 한 분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어머니 마르게리타가 이렇게 깔끔한 모습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실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에바,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확신에 차 있고 더 따뜻했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왜 미리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하셨어요. 내가 놀랄까 봐서. 그리고 나도 용기가 필요했거든. 근처 카페에 앉아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에바, 내가 너를 한국으로 보낸 건 처음엔 도피였어. 집안 분위기가 너무 답답해서 잠깐 피하라는 뜻이었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서운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이어서 하신 말씀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내 남자친구가 보내준 사진들과 영상을 보니까 넌 여길 너만의 집으로 만들었더라. 정말 행복해 보였어. 나는 그런 내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서 결심했어. 나도 여기서 다시 살아보고 싶어졌단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여기서 살고 싶다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이탈리아에는 이제 나를 붙잡을 게 없어. 마르코는 자기 가족만 챙기면 되고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어.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이렇게 큰 결단을 내리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무척 기뻤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가 저를 진짜 딸로 여겨주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머니가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오셨더라고요. 에바, 나는 이탈리아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왔어. 집도 팔았고 재산도 모두 마르코에게 넘겨줬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럼 이제 정말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는 오히려 시원해 보이는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집의 여자가 아니야. 로셀리 가문의 며느리도 아니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어머니와 함께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이탈리아의 큰 저택에 비하면 정말 작은 공간이었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좋아하셨어요. 이 정도면 우리 둘이 살기에 충분해. 너무 큰 집은 관리하기도 힘들고 외롭기만 했거든.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에바, 내가 이탈리아에서 살 때는 늘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했어. 시어머니 눈치, 남편 눈치,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 눈치까지. 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스스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를 정옥 아주머니께 소개해드렸을 때의 일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주머니, 저희 어머니세요. 한국에서 함께 살기로 하셨어요. 정옥 아주머니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에바가 여기서 정말 착하게 잘 살았어요. 처음에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모르는데 이제는 우리 딸 같아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딸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챙겨주셔서. 정옥 아주머니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에바는 우리가 지켜봐야 할 소중한 아이죠 라며 웃어주셨어요. 민서와 은지를 어머니께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친구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어머니, 에바 언니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거든요 라고 말해드렸어요. 어머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계속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에바, 내가 몰랐던 내 모습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여기서 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새삼 깨달았어요. 제가 이곳에서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어머니는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셨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셨고 저와 함께 시장도 보러 다니고 정옥 아주머니께 한국 음식 만드는 법도 배우셨어요. 무엇보다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유로운 모습이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서 살기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와 함께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침마다 각자 따로 식사하고 대화도 별로 없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전, 어머니와 함께 동네 시장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는 할 수 있게 되셨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상인분들도 어머님, 오늘도 오셨네요 라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이 저는 가장 좋았어요. 어머니는 이탈리아 요리를, 저는 한국에서 배운 요리를 만들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바, 내가 여기서 이런 걸 다 배웠구나. 나보다 요리를 더 잘하는 것 같아. 어머니의 칭찬에 저는 뿌듯했어요. 그날 오후 정옥 아주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에바, 어머님과 함께 김치 담가 볼래요?
어머님도 한국 음식 배우고 싶어 하시잖아요. 아주머니의 제안에 어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좋다고 하셨어요. 세 명이 함께 김치를 담그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옥 아주머니는 어머님, 에바가 처음 왔을 때 얼마나 외로워 보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밝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정말 감사해요. 제가 딸한테 해주지 못한 걸 아주머니가 다 해주셨네요 라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두 분이 저 때문에 만나서 이렇게 정답게 지내시는 모습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이탈리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정옥 아주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저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함께 만든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이탈리아 파스타가 한 상에 올라온 모습이 우리의 현재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에바, 내가 여기 와서 정말 행복해.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늘 뭔가에 얽매여 있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자유로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렇게 밝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아. 저도 어머니께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행복해요. 처음 여기 왔을 때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여기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어요. 여기선 누가 저희를 밀어내지 않아요. 정옥 아주머니도, 민서랑 은지도, 지훈이도 모두 저희를 받아주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와 제가 서로를 진짜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에바, 여긴 우리가 같이 사는 진짜 집이야.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허락받을 필요도 없어. 우리는 여기서 우리만의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쫓겨나듯 떠나왔지만 결국 저는 진짜 집을 찾았구나. 그리고 어머니도 함께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